지금 부동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은퇴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은퇴를 하죠. 나이가 되면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은퇴가 별거 아닌 걸 수 있지만 은퇴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데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을 상당수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가 좀 대두되게 되는데, 만일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본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집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죠. 화면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부동산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게 10년 동안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무려 954만 명,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죠. 이 사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은퇴 쓰나미입니다. 우리가 쓰나미라고 하면은 바닷물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걸 쓰나미라고 하는데, 은퇴자들이 많다 보니까 쓰나미처럼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 몰려오는 수치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대략 5분의 1인 1000만 명 정도가 은퇴를 하니까 이건 뭐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1969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현재 우리 나이로 보면 만 55세에서 만 60세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보통은 많이 자영업을 차립니다. 왜냐면 아직은 뭐 좀 난 쌩쌩한데 앞으로도 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많이 뛰어들게 되고, 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자본이 필요합니다. 돈을 모아둔 사람들은 모아둔 돈으로 하면 되지만, 모아두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해야 돼요?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보통 자영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뭐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이 중단되면은 어때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차선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전체 주택의 47%가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누군가는 집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이 중에서 절반은 유주택자, 절반은 무주택자인데요. 그럼 유주택자가 500만 명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500만 명 중에서 10%, 50만 명만 집을 판다고 생각을 해도 어때요? 시장의 매물이 50만 개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 있죠. 경기도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매물의 숫자가 15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3배에 달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50만 명이 집을 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50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면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10명 중에 1명은 나 집 팔고 그냥 이 돈으로 뭐 장사해 볼래, 아니면 이 돈으로 그냥 나 생활비로 좀 쓸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실은 10명 중에 1명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50만 명 정도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집을 내놓지 않고 국민연금 받아서 생활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57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57만 원으로 생활이 될까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굉장히 고물가죠. 57만 원이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 아껴도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이 가능할까 좀 싶거든요. 왜냐면 휴대폰비도 내야 되죠. 교통비도 써야 되죠. 의료비도 써야 되죠. 뭐 아니면은 인터넷을 하면은 인터넷 비용도 내야 되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정작 나를 위해서 쓴 건 없는데 돈이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밥만 사 먹어도, 밥을 일주일 동안 3끼 사 먹은다고 치면은 아마 57만 원으로
사 먹기도 조금 빠듯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 57만 원으로 생활이 조금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얼마 정도 있어야 생활이 되느냐, 1인 가구 기준으로 177만 원 정도 있어야지 생활 자체가 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266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둘이서 산다면은 한 달에 대략 한 266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일을 해서 우리가 급여로 벌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쓸 것이냐, 그 돈으로 아니면 장사를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자는 좀 힘들잖아요. 이 나이 돼서 취직하기도 힘들고 써주는 것도 많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일도 나랑 잘 맞지 않은 것들이 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산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실제 지금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1년 전보다 매물이 20%에서 30% 증가를 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점차 이제 은퇴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미 처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이고요. 매매입니다. 매물이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24.8% 매물이 늘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22.2%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20.5% 매물이 증가했죠. 지방도 비슷합니다. 전남도 20.4%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전으로도 한번 볼게요. 전국이고요. 매매죠. 6개월 전과 비교를 하면은 서울은 7.4% 증가를 했습니다. 강원도도 7% 증가를 했고요. 경기도도 5.8% 증가를 했죠. 인천은 4.1% 증가했고요. 광주는 3.9% 증가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니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매물이 뭐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평균적으로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죠. 조금 웃기잖아요. 1년 전과 비교해서 집 가격이 지금 좀 반등하는 것 같은데, 뭐 뉴스에서 반등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집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희한하게 매물이 늘어나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 반등을 한다고 하는데 매물은 20.5%, 6만 7천 가구에서 8만 1천 가구로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진짜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 있는데요.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은퇴자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퇴는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은퇴자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던진 매물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기 어려운 인구 구조라는 거죠. 역삼각형 구조,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매물을 어디로 넘겨줘야 돼요? 아래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또 이 사람들은 매물을 받아서 어디로 넘겨줘야 돼요? 다음 세대로 또 넘겨줘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020년대에 조사했던 인구표인데 아래로 갈수록 이제 역피라미드 구조죠. 아래에서 오는 인구가 많아져야지 그 인구들이 받쳐주면서 집도 사고 뭐 소비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되는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서 던진 매물을 다음 세대들이 받아주기가 조금 힘든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2050년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보시면 2020년보다 훨씬 더 이렇게 홀쭉하죠. 아래로 갈수록 인구가 더 없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10만 명대, 20만 명대죠. 예전에는 인구가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베이비 부머 시대 때는 1년에 한 100만 명씩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20, 30만 명에 그치고 2050년 되면은 10만 명대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100만 명씩 태어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매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인구가 10만 명씩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주고 싶어도 인구 숫자가 현저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문제는 인구 감소와 은퇴자 증가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줄, 받아줄 생산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은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지금 이 인구가 이 은퇴자들을 이제 국민연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국민연금도 3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은
적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국민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적은 인구에서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담금을 많이 내면서 돈을 또 모을 수 있을까? 당연히 못 모으겠죠. 그러면 집을 살 여력이 더욱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물수는 증가할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 한 2년 안에 매물이 10만 건이 넘을 것 같은데, 수도권, 이제 경기도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매물이 20만 건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과 수도권도 매물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이 매물 증가는 가격 상승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베이비 부머가 자산을 들고 갈 확률도 있잖아요.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들고 갈 확률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옛날 마인드라면 가능합니다.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집 한 채 온전히 지켜서 자식들한테 한 채 물려주고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라는 옛날 사람 마인드, 저희 부모님 세대 마인드죠. 그런 마인드라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자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여행을 다니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조금 더 내 인생을 즐기고 내 자신이 좀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말도 안 되게 뭐 국민연금 57만 원 받고 아예 그냥 밖에도 안 나가고 내 자산을 꿋꿋이 지켜서 자식들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옛날보다는 현저하게 줄어있죠. 그게 이제 통계에서도 나오는데요. 대도시 매물을 팔고 시골로 간다는 사람이 은퇴자 중에 54%입니다. 그럼 아까는 우리는 어떻게 잡았어요? 실제 한 은퇴자의 10% 정도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팔고 간다는 사람이 54%, 절반이 넘는 거죠.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에는 500만 명 중에서 절반인 250만 개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저 설문조사를 실시해 놓고 설문조사대로 다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저렇게 매물이 5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대도시도 매물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대도시도 좀 가격 상승이 힘들고, 상대적으로 시골로 간다고 하니까 그럼 시골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시골은 아무리 많이 몰려가도 거기 수요가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사람들이 빡빡했잖아요. 시골 동네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살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시골에 완전 고령 인구만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뭐 은퇴자들이 조금 간다고 해서 시골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시골은 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많이 가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간다고 한들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대도시와 시골이 이제 매물이 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일본 고령화의 경우 20년 동안 장기 하락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뭐 우리도 20년 동안 하락할 거야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당분간 뭐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동안 안에는 집값이 쉽사리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처럼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의 뭐 제자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금 여력이 되면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또 올라갈 겁니다. 이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지 집값이 안 올라간다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곳만 올라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오르는 곳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조금 대비를 해야 되고요. 양극화를 위해서 아무 곳에나 집을 사면 안 되고요. 꼭 확인하고 공부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의 집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이 지금 횡보 기간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이 횡보 기간에 대비를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조금 더 드리면요. 두 가지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던 이제 무순위 청약 위례 자이더 시티 있죠. 95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몰렸죠. 이번에 5가구가 또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저것도 관심 있게 보시다가 한번 참여를 하면 좋고요. 또 추가 정보 두 번째는
별내에서 자이더스타라는 아파트가 세 가구 무순위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신혼부부랑 다자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별내면 남양주고 위례면 아마 성남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무순위 청약 이 두 군데가 또 괜찮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뭐 적어도 한 3억 이상 나기 때문에 또 저게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저것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은퇴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이거는 공부한 내용이지 실제 상황은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부동산 시장을 좀 모니터링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